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40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금요일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지점으로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두 자릿수 상승률이었는데 현재는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0.46% 상승이고요. 상승세 유지합니다. 2485포인트 위아래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상승폭이 2485포인트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면서 조금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477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빠지기도 했는데 이내 상승 반전했고요. 2484포인트, 85포인트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삽니다. 1361억 원 정도 사고요. 기관은 1436억 원 팝니다. 기관은 전주체 팔고요. 개인은 49억 원 정도 지금 소폭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70포인트 여전히 유지합니다. 0.48%. 전 시간대와 상승폭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거의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66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671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도 67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오늘 장 종료까지 670선 사수가 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여전히 개인이 삽니다. 325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매도량이 많지 않습니다. 94억 원, 외국인은 214억 원 각각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1132원 10전. 조금 전까지는 30전 정도 상승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30전 하락. 보합권에서 살짝 움직이고 있는 중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들 SK하이닉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도레이케미칼, 알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원전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 재개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을 다시 한번 가동을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탈원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 기조는 여전하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해서 이번에 찬반 의견이 나왔고요. 찬성 의견 쪽이 우세해서 일단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주가 오늘 하루 소폭 강세를 보이는데요. 일단 그 소식이 들려온 10시 정도에는 강세를 강하게 좀 보였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21,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하락 반전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일단은 9만원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면서 신고가 경신했었는데 어제까지 지속적인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7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사자 돌아서면서 바로 반등합니다. 2,700원 비교적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3.42% 올라가고 81,700원 지금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재 지분 가치로만 보자면 삼성생명의 주당 내재 가치는 16만 3천원이고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10% 늘어나게 되면 17만 1,000원까지 증가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내년에 삼성전자 2차 자사주 소각 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여전하다라는 평가에 의해서 삼성생명이 오늘 3%대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도레이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의 투자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윗골이 달고 많이 빠져내려와서 2.37%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레이케미칼은 2020년까지 한국에 1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전기전자 부품,
제품, 배터리 소재, 탄소 섬유 복합재료 매출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장 초반보다는 많이 윗골이 달고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대표입니다. 지난 대선에 또 대선 후보였고요. 대선 주자였고요. 또 알랩이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논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바른정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생길 경우에 원내 20석,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른정당 기타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원내대표들끼리의 또 만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하지만 정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리드, 세원, 한국항공우주, 로엔, 유니셈까지 5종목입니다. 리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요.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상한가 부근까지 갔었고요. 현재도 24%가 넘는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증자에 따른 자금 조달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개장하자마자 급등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세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3-4개 주인데 오늘 바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11,150원 지금 기록하며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최근에 코스닥 상장하는 종목들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는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들을 상신전자도 그렇고요. 세원도 그렇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재개 이튿날입니다. 어제 급등했고요.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의 고가는 6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로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등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 어제부터 다시 재개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증권사 레포트에 따르면 목표 주가도 6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입니다. 로엔 오늘 10% 가까운 급등이고요. 장중에는 11만 8,100원까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카카오와의 시너지가 지금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유료 가입자가 늘어난 모습이 보이고 AI 스피커 판매 증가 덕분에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유니셈입니다. 전방 산업에 호조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4.52%나 올라갑니다. 스크러버의 경우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 및 환경 문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관련 법적 규제 강화 추세 또한 장비 수요 증가에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2시 46분 59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확률을 높여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오늘 저는 일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 이 번호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정보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모 팀장의 5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 동원아나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아나텍은 AF라고 하는 오토포커스 드라이브 IC 칩을 주력 생산 공급하는 반도체 페미스 업체를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신제품과 관련된 햅틱 드라이브 IC 칩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반도체를 설계해서 주력 고객사들한테 공급하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많이 분류가 되는 기업이고,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 지금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주가 흐름을 좀 보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현재 그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 이번 주 장중 한 10% 이상 넘게 급락을 좀 한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약간의 좀 횡보였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그 지난 고점 15,000원대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그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일단 모멘텀적인 부분이 일단 한 가지 없다는 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15,000원 갈 때까지는 대표이사가 이대주주의 어떤 지분을 매입해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에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실적 시즌에 맞추어가지고 동원아나텍이 실질적으로 이런 신제품들이 올해 3분기부터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가운데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회비용적 측면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들이고, 또 이번 주 나왔던 10% 이상 장중 급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신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매입했던 부분들에서 특정 계좌 중심으로 반대 매매 같은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장중에 매도세가 굉장히 단기적 시간에 비해서 많이 나오면서 낙폭이 좀 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낙폭이 좀 커진 가운데 기사로도 좀 나오고 증권가 보고서도 좀 나오는 것들이 현재 지금 이 동원아나텍을 놓고 있는 펀더멘털 측면, 향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는 가운데 주가가 지금 굉장히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한 12,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다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자리이고, 저평가 매력이 지금 부각되는 가운데 2018년도부터 지금 증권가 중심 나오는 것이 매출액 한 800억에서 한 1200억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 또 과거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측면들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좀 싸게 매수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 놓을 그런 시점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전방 업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 합성 피혁이 카시트나 도어 트림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적 사항들이었는데, 지금 고객사가 최근 9월 들어서 판매가 조금 어느 정도 자동차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합성 피혁에 대한 판매 바닥권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들이고, 이 합성 피혁이 신규 전방 업체 기준으로 전방 시장으로 보았을 때 이 화장품 퍼프 쪽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들이고, 최근에 영업적으로도 중국 시장이 최근에 화장품 시장으로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어떤 영업적 전략을 지금 현재 회사가 좀 꾸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배당을 혹시라도 올해도 하지 않을까 예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반기까지 영업이익을 60억 정도 기록을 했었고,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약 30% 이상 지금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 아무래도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는 배당을 좀 처음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슬슬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트컴퓨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는 국내 의료정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중대형 병원급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로서는 1위를 좀 기록하는 업체이고 주로 이제 매출하는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의료정보가 아무래도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유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원격 진료에 대한 사업 부분이 약 20% 정도, 그리고 교육 사업이 한 10%에서 한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좀 이렇다하게 뚜렷이 좀 가셔야 되는 정책이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 5,000원대 초반에서 계속적으로 좀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현재 정부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보았을 때는 주가는 빠르게 좀 올라갈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매수가를 제가 최초 5,500 말씀드렸는데 5,000원대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도 있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8,0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격 진료 사업이 좀 활발히 된다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도 어떤 기업 가치로 보았을 때는 뭐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우 싼 구간에 역시 머무르는 가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PNT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소위 말하는 전극 공정 과정의 제조 설비를 공급하는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PNT 같은 경우도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PNT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 매수가를 한 12,000원 정도 가격을 좀 제시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12,000원 좀 제시를 했었고 지난 9월 13일 한 19,750원까지 좀 올라가면서 이때만 해도 한 6월부터 8월까지 전기차 섹터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시점인데 그 이후에 좀 주가가 꺾이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최초 매수가 말씀드린 12,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들이고 이 전기차 섹터 내에 있는 PNT만 지금 현재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매우 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다른 업체들은 현재 주가가 약간 고점 대비 밀린 정도 수준이지만 PNT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매수가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다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금 3분기 들어가지고 수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나 성장성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가격만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한테 좋은 매수기를 다시 한번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PNT 같은 경우는 저점만 잘 잡는다 했을 때는 충분하게 다시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SNT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T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좀 낙폭이 좀 심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 10월 10일 나온 LG전자와 디스플레이 장비 67억 나온 공시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모멘텀 재료가 사라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때문에 지금 매도가 빠르게 나온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주력 고객사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지금 같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중국 OLED 공장 투자 지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소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는데 불구하고 아직 정부와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돼 가지고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고 이번 달 말 정도에 3차 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중국 공장에 OLED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투자 지원에 대한 이런 우려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지금 매우 크게 떨어진 상황들이고 SNT 같은 경우 역시 제가 최초 매수가는 6,900원이었고 지금 7,000원 초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한 매수 타임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NT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재모 팀장이 5종목 만나봤고요. 바로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착한 기업 오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기업들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은 현재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든 면에서 최소 5에서 한 10% 정도 이상씩은 늘어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동사 같은 경우 라면 시장 점유율이
라면 시장의 점유율이 뭐 판매 금액 기준으로는 한 26% 이상 수준까지 좀 올라오면서 빠르게 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뭐 경쟁 업체들에 비해 착한 기업 이미지와 또 뭐 저렴한 가격 경쟁력 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오뚜기 같은 경우 지난 10년 전에 뭐 라면 가격 인상 후에 10년 동안 뭐 경쟁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상황에서도 뭐 10년 동안 한 번도 한 차례도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수익성 하락 측면과 또 혹은 매출액 증대의 양날의 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가파르게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데는 분명 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률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뭐 일각에서는 최근 오뚜기의 라면 시장 점유율이 연내 한 30%까지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이번 주 수요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좀 어제 오늘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완전히 바닥권은 탈퇴한 모습은 분명해 보이고요. 밀릴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 한번 써보시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일단 LG 그룹 반개 계열의 가전이나 휴대폰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용의 부품들 등을 이제 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LG전자의 가전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 시장 쪽에서 LG 쪽에서 크게 선전을 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 또 LG화학 쪽에서 중대형 2차 전지의 배터리팩의 외형 사출물 그리고 볼륨압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지난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이 종목 바닥 확인을 좀 시켜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바닥권에서 양봉과 음봉이 연달아 나오는 그러면서 주가가 바닥을 좀 다져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거래량 또한 전일 좀 시세가 반등이 나오면서 실어주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계속 물량을 늘려봐야 될 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또한 현가격대 부근이라면 매수 후에 편안하게 기다려볼 만한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MK전자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본딩 와이어나 폴더블 등을 제조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최근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매출이나 이익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0년부터 2차 전지 음극 소재 개발 국책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재 개발 중인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향후 결과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동사의 가장 큰 투자의 키 포인트로는 한국터지신탁의 지분 가치를 뽑을 수 있는데요. 한국터지신탁의 지분을 사모투자를 설립하여 인수를 해서 한 36%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한국터지신탁 같은 경우 사상 최대의 매출과 또 이익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최근 한국터지신탁의 지분 가치 등을 봤을 때 현주가 수준은 굉장히 좀 저평가된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저점 부근 그러니까 8월 말의 시세 시세 상승의 시작 전의 가격대인 만원대 언저리까지 최근에 내려왔다가 금일 조금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推정은 아직 약간 둔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전혀 부담 없는 가격대이다. 중장적인 관점에서는 보고 접근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추천가로는 12,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9,900원, 단기 목표가로 12,0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이 종목 또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아마 관련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못 오른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반기에 인적 분할 이슈라든가 공매도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편중된 매출 구조 등 주가를 누를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들수록 서서히 좀 실마리가 풀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들어 삼성 디스플레이의 4분기 아몰레드 설비 투자 재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도 수주 계획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중국 쪽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이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중국 쪽의 패널 업체들의 본격 투자가 진행되어야지만 본격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를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38,000에서 4만원 사이에 하방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에 들어가가지고 바닥 다치기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38,000원 초반에서 3중 바닥 패턴이 만들면서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좀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박스권 추세의 고점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가세는 밀릴 때마다 계속 물량을 좀 모아가야 되는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일단 동사는 그 합성 세제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연성 알킬벤젠 그리고 노말 파라핀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제조하는 업체고요. 그 외에 계열사들 통해서 건설이나 의약 사업 등도 지금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열사인 이수 엑기스 쪽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수익을 좀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이수 엑기스 같은 경우 오색병 치료제 관련해서 내년 초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임상 관련 이제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성과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좀 장기적인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원가 하락과 최근에 본업 부분에서는 원가 하락과 제품의 견조한 판매로 상당히 좀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부분에서도 일회성 비용을 다 털어내면서 연결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어쨌든 3분기에서는 좀 큰 폭의 실적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배당 성향 또한 시가 대비해서 한 3%에서 4% 정도씩 늘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 투자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인 것입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이번 주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금일 약간의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 차례 또 현재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3분기 실적 발표 확인 시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학은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실적까지 지켜보자라고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77번님께서 진성TC 7,300원에 비중 20%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모 팀장님, 진성TC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경기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이슈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진성TC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분기 단위 영업이익 한 50억씩 좀 기록을 좀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영업이익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간 영업이익 기준 한 200억 정도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2018년까지 또 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약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실적이 좀 연동돼가지고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좀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한 7,000원 초반대 7,300원 정도 가격대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적으로 약간 2018년까지 좀 끌고 가신다고 보고, 적정 목표 주가는 지금 진성TC의 어떤 동종 업종 PR을 한 15배 정도 수준이면 적정 주가라 보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현재 주가 대비 한 3,000원, 4,000원 정도 더 올라간 12,0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까지 가격을 좀 가져가신다 했을 때는 목표 주가로서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12,000원 정도 이상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괜찮은 수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진성태 씨, 조금 더 기간을 넓게 보고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1550번님의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이고요. 12150원에 비중이 무려 50%입니다. 철강주 계속 들고 갈까요? 좀 여쭤보셨는데, 중국 쪽 호재가 있는 걸로 저희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영환 차장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니켈을 가장 기본 원료로 해서 스테인리스 맹연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다들 아시겠지만 니켈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판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니켈 가격의 상승 같은 경우는 일단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중국의 환경 규제 영향이 가장 클 건데요. 이런 구조는 중국 시진핑 2기에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상승 구조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방 산업인 건설이나 자동차 등의 업황의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실적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봤을 때 현 가격대 부분에서 추가의 하락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현재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매수가 정도 회복을 했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 축소를 조심스럽게 좀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재무 팀장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디스플레이 장비주하고 스몰캡 종목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아트론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은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열처리 장비하고 PI 컬링 장비, 이 두 가지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일단은 오늘 그 LG 디스플레이하고 137억 원 정도의 장비 공급을 맺었다는 공급 계약 공시를 지금 맺은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 한 3% 정도 이상의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비아트론 주가 흐름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주력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의 이 투자 지연 이런 소식들,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현재 그 투자 심리 자체로는 지금 현재 썩 좋은 상황들은 아니지만, 역발상적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어쨌거나 LG 디스플레이 투자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그 판단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비아트론이나 관련된 종목 수혜주들은 수혜를 그대로 좀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변화는 전혀 없는 가운데, 최근 IT주 하락, 이런 전방업체의 하락과 연동돼가지고 주가만 지금 많이 밀린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선익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OLED와 관련해서 유기물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일본의 캐논 도끼사하고 주요 경쟁 업체로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중소형에서 6세대급 장비를 좀 개발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내포가 된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중국의 대표적인 패널 업체라고 할 수 있는 BOE로부터 38억 원 정도의 OLED 장비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공시를 좀 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기물 증착 장비 지금 공급 계약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R&D용에 대한 그 장비를 좀 현재 추정을 좀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BOE 같은 경우는 지금 B11 라인하고 B12 라인에 6세대급 OLED 지금 투자를 좀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BOE가 지금 38억 정도 R&D용으로 OLED 유기물 증착 장비를 가져갔다는 것은 향후 이 선익시스템 입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주력 고객사인데 중국 업체로 지금 역시 고객사 다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적 요소를 좀 잡은 상황들이고, 원래 지금 선익시스템이 중소형 OLED 유기물 증착 장비 시장에서 1세대, 2세대 계속적으로 중국 업체들과 거래를 기존에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6세대급에서 LG 디스플레이의 E5 라인이 어느 정도 양산성 평가에서 유의미한 실적이 기록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중국 업체들이 경쟁사인 일본 캐논 도끼사보다는 오히려 선익시스템의 유기물 증착 장비에
지금 손을 뻗칠 확률이 매우 더 높습니다. 장비에 대한 성능은 좋은데 가격적으로 공급받을 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경쟁사보다는 어떤 가격적 측면에서의 그 강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까지 전방 업체가 호조를 좀 이루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LED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 쪽의 어떤 IT 관련된 장비 업체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지난 7월 24일 18,250원까지 갔던 주가인데 지금은 12,900원 정도, 거의 장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주가가 내려온 상황들인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지지받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자리에서 주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지지만 확실하게 받아준다고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3분기 시즌에 실적이 좀 발표되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DRT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부품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 엑스레이 디텍터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신규 사업으로 여성 유방 촬영용 맘모그라피라고 하는 신규 장비를 지금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현재 올해까지 그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업적 환경들을 보았을 때는 유럽의 유통망을 지금 잡는 것에 아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뚜렷한 실적의 퍼포먼스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의 유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에 지금 계약을 맺은 마그파나 또는 신규 맺을 것으로 보이는 케어스트림, 유럽의 유명 유통망, 의료기기 판매 유통망들을 좀 찾게 됐을 때는 2018년도부터는 큰 폭으로 관련된 제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을 좀 내포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직까지 올해 뚜렷하게 실적에 대한 큰 퍼포먼스는 없다 보니까 주가는 약간의 밀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신규 업체, 작년 연말에 상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연말에 있을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들로 인한 오버행 이슈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또는 하락 횡보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거래량도 적고 아직 올라갈 여지에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DRTech 같은 경우는 매수 전략으로 보았을 때는 꾸준하게 정리십처럼 꾸준하게 매주 또는 매일같이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면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세코닉스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또는 렌즈 관련된 부품 업체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코닉스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3분기 예상 실적을 매출액은 약 825억 정도, 영업이익은 21억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초 그 실적 추정했던 거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금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동차 쪽으로, 그러니까 신규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용 카메라 렌즈 공급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독일의 벤츠가 지금 한국의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업체들과 많이 현재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세코닉스가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 세코닉스가 지금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올 12월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코닉스가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는 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과 거래선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들이고, 올 12월에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2018년부터는 이 자동차 쪽으로 카메라 렌즈 부품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면서 올해 실적 대비,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내년도에는 2배 이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코닉스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이제 5종목 들어봤고요. 이영원 차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번엔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 살펴볼 종목은 코롱윈드입니다. 일단 이제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11월 완성 예정인 CPI 필름 관련 양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엑스판본더 증설, 그리고 18년 초 타이어 코더의 생산 능력 증가, 여러 가지 등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부터 좀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삼성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될 경우 그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CPI 필름, 선두주자로서 프리미엄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지난 9월 11일경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한 차례 주가 급등한 후에 다시 제자리까지 이제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나 내년 초로 갈수록 장기적으로 갈수록 CPI 필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 또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7만원 언저리에서는 부담 없이 접근해봐도 좋은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JIP 엔터입니다. 일단 엔터 쪽은 중국 사드 문제라든가 또 소속사 연예인들의 시장 반응 등을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업종이긴 한데요. 현재 대부분의 음악 기획사들이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로는 걸그룹, 그러니까 트와이스 같은 경우 치얼업이나 TT 같은 대중성 높은 곡으로 이제 걸그룹으로 조금 드물게 올 한 해 국내 해외를 포함하여 한 1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또 이래 컨대간 갓세븐이나 또 그리고 엠넷을 통해서 현재 방송되고 있는 지난 17일 첫 방송을 탄 남자 아이돌 그룹 양성 오디션 프로 스트레이 키즈라고 하는 그런 관련 모멘텀도 있고요. 또 최근 대표 소속사의 대표 연예인이 할 수 있는 수지와의 재계약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최근 외국인 투자도 현재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모건스 스탠리에서도 한 5.2%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전체 비중이 최근에 굉장히 늘면서 12% 이상까지 보유 지분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엔터 중에서는 현재 가장 성장성이 좀 더 보이는 회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다만 동사의 성장성이나 하반기의 이슈 모멘텀 등 여러 가지 청정해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자리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금일 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고점을 좀 도태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소정시마다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저 코퍼레이션입니다. 작년 12월 공모가 12,000원에 신규 상장된 회사입니다.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1위 업체고요. 최근 국내 자동차 업황의 부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좀 싼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익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해외 쪽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상장 이후 나올 수 있는 단기 보호 예수 물량도 다 해제가 되면서 물량 부담은 전혀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가격대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매수 타이밍은 조금 천천히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실 볼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 일단 금일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먼저 사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업계에서 과정적 위치를 누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업종들의 대부분 종목들 특성상 업종 내의 과정적 지위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치,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 높은 배당 성향 등 전형적인 자산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회사가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로는 비상장 계열사인 SDG 때문인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 대한유화나 태광산업 등으로부터 이제 수소의 원료가스를 공급받아서 초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 시장에서 수소차 테마와 엮이면서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 상용화 이슈가 언제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전기차의 대장주가 원료를 할 수 있는 2차전지 관련 업체라면 수소차는 결국 수소 생산 업체를 절대 관과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수소차 테마가 좀 더 이어진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충분히 대장주가 될 만한 그런 주식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아침에 좀 보합권에서 시세의 상승을 예측하고 좀 추천을 신규로 좀 편입을 드려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가격이 오늘 벌써 아침에 11,000원대 장중 한 15% 이상 주가 한번 요동치고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워낙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라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종가가 이 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 마감 시에는 다음 주 초반 정도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9,000원 이탈 시간에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이 종목 또한 기업 고유의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절대적으로 싼 가격에서 움직이는 주식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작년에 인수한 해성기에서의 급성장이나 오늘의 점유 관련 이슈, 그리고 신축 호텔 관련 이슈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은 회사이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한 종목만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6860번님께서 테스 종목 32,800원에 10% 비중인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재호 팀장이 어떻게 할까요? 일단 테스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많이 좀 시장에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올해 실적 대비 지금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좀 해봤더니 거의 지금 적정 주가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32,000원 대비 상승 여력은 한 10% 정도 있기 때문에 한 35,000원 정도는 짧게 목표 주가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짧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26분 27초 지나고 있어서 이영환 차장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하러 가보죠. 코스피 지수 2,485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대로 마감되면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일중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그래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장 초반에 2,477포인트 정도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 반전했고요. 현재 포인트 2,485.92, 장중 고점은 2,486.82포인트까지 올라가서 현재 고점 부근에서 장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1,705억 원 순매수합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 더 늘어났고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거래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IT주들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에 지금 주로 집중이 돼 있고요. 기관은 팝니다. 1,658억 원 비교적 강하게 기관이 파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기관 주체는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소폭이지만 173억 원까지 매도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흐름은 여전합니다. 삼성전자는 1.36% 올라가면서 268만 5천 원, 270만 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의 상승입니다. 2.66%. 장중에는 3% 후반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일단은 8만 1,000원대에서 지금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여전히 보합이고요. 포스코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이 500원 정도 상승하면서 0.34% 상승 흐름. LG화학은 약보합입니다. 38만 3,500원대에서 거래 마감 예상이 됩니다. 오늘 원전 이슈로 한국전력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상승폭이 그래도 많이 꺾였네요. 4만 1,350원, 500원 상승하면서 마감 예상이 되고요. 네이버는 80만원 지금 회복하면서 끝날지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삼성생명 주식 가치에 대한 재고가 오늘 있었죠. 12만 8천원대 3%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71포인트 상승 마감 예상이고요. 이대로 마감되면 코스닥 역시 장중 고점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 667포인트부터 현재 포인트 671포인트까지 조금씩 올라와서 0.7% 정도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볼 텐데 수급 주체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257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이 114억 원, 외국인이 128억 원 각각 팝니다. 기관 주체 가운데는 금융투자가 89억 원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1.26, 0.83% 상승하면서 어제 굉장히 낙폭이 컸는데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신라젠이 지금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56,300원입니다. CJN은 1% 하락, 로에는 카카오와의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107,900원 장중에 11만원까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만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자, 금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3시 30분 지금 조금 전에 지났고요. 양지수 모두 빨간물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 시황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각각 시장에서의 상위주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냈었고, 특히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나 또 지분과 관련된 삼성생명 주식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하면서 전체적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냈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시가총액 비중이 약 30% 정도를 이제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지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들의 또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결국 또 지수 상승, 또 반면에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또 지수의 하락, 이런 흐름은 계속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향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전체적 지수를 좀 변동시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지금 2490 정도 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들인데 향후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이 지금 계속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자체로 볼 때는 2500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계속 나타내고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대형주로 많이 중심이 몰리다 보니까 소형주가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으로는 그 수급적으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불안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올라가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바람직한 수급의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마감 지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66% 상승한 2489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 마감을 했고요. 2490포인트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 역시 0.88% 상승한 672.95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 마감 긍정적으로 했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하락한 1131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해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삼성 SDS가 44.8%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삼 연구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43.7%의 높은 상승 가져가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녹십자셀 30.9%의 상승 흐름 두 달여 만에 가져갔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유진테크 9월 5일 화요일에 매수했고요. 현재 19.2%의 상승 흐름입니다.
자, 수익률 체크해 보셨고요. 다음 주 일정들 그리고 산업별 투자 정보들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장까지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제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조정이 있었고요. 또 신고점, 전고점도 뚫고 올라가는 두 가지가 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주였는데 대응이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다음 주뿐만 아니고 제가 아마 추석 연휴 이후에는 분명히 3분기 실적 시즌 돌입하기 때문에 실적주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매우 좀 심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적 시즌에는 역시 좀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도 대형 IT주나 화학주, 금융주 중심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고 일단 대형 IT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 이런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서 좀 확인이 됐고 지금 소문들이 무성했었기 때문에 이미 좀 확인된 내용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데 불구하고 어떤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 가지고 잡음들이 들리면서 주가가 좀 약간 밀린 부분이 있는데 금융주들이 의외로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좀 간간히 좀 하는 어떤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지주나 KB금융, 그다음 JB금융지주,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3분기 실적 시장에서 추정하는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은행주들이 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에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좀 밝은 가운데 연말까지 갔을 때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적으로는 역시 코스닥 시장보다는 계속적으로 11월까지는 코스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적으로 코스피 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으로는 이번 주에도 계속 나왔지만 셀트리온은 신라젠 같이 바이오나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역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닥에 있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수급적으로는 11월 이후나 좀 돼야지 아무래도 조금 순환매가 돌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수급적으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에 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어떤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형주 시장이 조금 더 낫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엔 어떤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이 아무래도 기간적으로 조금 오래 가져가는 종목들이고 좀 중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단기적 어떤 주간 단위, 월간 단위의 투자 전략과 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동은아나텍인데 동은아나텍은 앞서 종목 설명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수급적으로 아무래도 동은아나텍도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까 그 기관 쪽에서 단기 투자가 성향이 강했던 금융 투자 이런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악화가 나오면서 수급이 소위 말해서 꼬이면서 주가가 밀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수급이 약간 꼬이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중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12,000원 전후에서 주가 흐름이 이번 주 나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000원 정도 전후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봉 차트상 보았을 때는 12,000원 전후에서 매수를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지금 투자 어떤 전략에서는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동은아나텍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부터 실적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 2018년까지는 지금 한 2달 정도 남은 상황들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려면 실질적으로는 18년 1분기가 지나는 2018년 4월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6개월 이상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싼 종목을 사는 관점에서 동은아나텍을 다음 주에 좀 봐야 되고 12,000원 이하에 떨어진 지금 가격대는 내년도의 어떤 실적 전망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좋은 기회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12,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지켜볼까요? 네, 제가 SN텍 말씀을 드릴 건데 SN텍은 일단 제가 도루묵이라는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6,900 정도의 매수가 말씀을 드렸었고 많이 오르지 않았었나요? 그 단기적으로 20% 정도 상승을 좀 보였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는데 제가 아마 더 큰 상승이 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제가 한 14,000 정도 제시를 좀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8,500원 정도에 매도한다? 이거는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 중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하는 수익이었기 때문에 20% 정도 상승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놔두자. 그러니까 보유하자는 의견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이번 주, 지난주 많이 밀리면서 매수했던 가격대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나온 공급계약 공시는 기존의 사업 부분에서 지금 나온 공급계약 공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리서치하고 추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장비 공급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대여라고 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 접근했던 이 종목을 접근했던 관점이 나오지 않고 기존 사업 부분에서 나온 것은 사실은 크게 지금 뭐 신경 쓸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더 크게 더 길게 보았을 때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000원대 중후반의 목표 주가를 짧고 잡고 가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다시 한번 지금 매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목표 주가는 전과 동일하게 14,000원 정도, 밸류에이션적으로 장비업체 PER 한 15배 정도는 충분히 갈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7,000원 정도 지금 괜찮고, 최초 매수가 6,9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000원 정도 잡고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의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SN텍은 그렇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N텍까지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